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바이백 취소권 있지 않습니까? 바이백 취소에 대해 가지고 오늘도 어떤 분께서 바이백 취소는 뭐 별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백 자체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이백을 한 번도 해놓고 안 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제부 기자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한 달 전에 바이백을 1조 원을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해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누구 한 명의 생활이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기재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취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뛰는 모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죄송스러웠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영상에도 몇 번이나 밝혔지만 딱히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정치적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세력도 없고요. 정말 단 하나 제가 이렇게 나섬으로 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나은 공무원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썼지만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한 명 한 명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그 결정이 막히는 데까지 나가주셨던 수많은 공무원분들의 모습이 있어서 최악의 결정까지는 안 갔던 거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의사결정이 너무나도 납득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납득되지 않는 과정에서 바이백 취소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잘못을 이미 저질렀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건 그런 이유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좀 이렇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격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공익신고자가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재민이 고발당하고 뭐 법적 절차를 받고 그리고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느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먼저 나와서 용기를 내고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제가 작년에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내가 공무원이면서 부끄럽다고 느꼈던 게 바이백이 하루 종일 취소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금리가 취소됐어요, 실제로요. 금리가 취소되고 바이백이 취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사결정 과정이 제가 이번에 공개했던 영상에 보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했던 거고요. 그 비상시적 의사결정에 기반으로 한 행위인데 기획지정부에서 당연히 그거를 왜 바이백을 취소했는지 말하지 못하겠죠. 최초의 구총리님께 보고를 올렸을 때는 차관부님께서 8.7조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7조를 하나도 발행했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일이 있으신 후에 제가 이미 글에 나와 있는 거지만 수출입은행에서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그때 한번 그런 일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국회 상임탑이라는 곳에 기획지정부가 실시에 있는 선택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옆에 부총리님 회의실이 간부회의실이 있고요. 그 간부회의실에서 부총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를 당시에 저도 뒤에서 배석을 하고 있으면서 들었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때 보고할 때 발행을 하나도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한번 차관보님께서 깨져가지고 오셨고요. 깨졌다는 말 이렇게 원래 그랬으면 차관보님께서 한번 질책을 받고 오신 상황이었고요. 수출은행에서 1차 질책 때는 하나도 발행 안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차관보님께서 안 되겠다, 실무진들 다 같이 들어가자라고 해서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아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관보님께서 차관보님이랑 국장님, 국책과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때 부총리님께 보고를 드리기로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얼마나? 그 다음에는 부총리님께 보고를 하면서 부총리님께서 계속 저는 사실 얼마 이런 것보다도 GDP 대비 채무 비율 때문에 채권 발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그러니까 낮추면 안 된다. 낮추게 되면 작년 말 기준에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부총리님께서 30제 올렸던 영상을 숫자가 그게 30.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부채 발행 액수를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액수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제가 계산했던 막 올렸던 메모에 3점 몇 정도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게 당시에 그 국장님이 지시해 주셨던 퍼센트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러니까 X보다는 채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 짜놨단 말이에요. 채무 비율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채무 비율에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계속 들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건 부총리한테 들었던 거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청와대에 제 권한센터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누가 들었다가 아니라 제 옆에서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이요, 국장님이요. 제 옆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청와대랑 통화를 하시고, 통화 끊고 뭐 다들 통화 끊고 뭐 부담 받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내용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거를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분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제가 길게 썼던 글이 있어요. 그래 보면 당시에 적자부채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적자부채 과정에서 중요했던 거는 결국 부총리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 그전에 어떤 게 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였지만 부총리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냥 발행하지 말자라고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그때 제 기억에 그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이었을 겁니다.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려있는 시점이 있었고, 엠바고 시점 1시간 전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된 후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그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요. 연락 돌려서 이거 기자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때 진짜 그런 오히려 기자분들이니까 더 그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누군지 실정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청와대 누군지 실정을 해줄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문제는 뭐 제가 짧게 올렸던 그 영상 카톡에 있는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첫 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GDP 대비 채무가 올라가면 정권에 앉겠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겹쳐있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첫 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것은 해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익신고는 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발언을 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공익신고에 대한 절차는 지금 밟겠습니다. 밟아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친정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죄송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또 어제도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보도자료가 나와도 다 아는 분들 상황이 적혀있고, 저 때문에 지금 분명히 기재부도 안 좋은 상황일 거고, 분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뭐 경과에 대해서 앞에 앉으세요.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저희 구독 업무를 하는 시민자들이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 뭐 결과가 좀 없나요? 다른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밀려요. 그냥 그대로 밀려고 나가세요. 뒤에 또
잠시만요.